시작하겠습니다. 22번 보시면은 No matter how you are going to do, you must do your best. 자, 일단 앞에 no matter how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란 말이지. No matter how you are going to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you mu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치? 오케이. 자, 우선 22번을 보시면 문장 중간에 콤마 있고 you must do 주어 동사 있죠. 자, 콤마 주동사 앞에 절이 있다면 부사절만 나올 수 있지. No matter how 부사절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You are 주어 동사로서 맞죠? 근데 22번 문제는 틀린 문제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맞춰야 되는데요. No matter how you're going to do.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그래도 눈치 못하면 진짜 눈치 없는 것들이지. No matter how you're going to do. 아직 눈치 못 챘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기 숫자 말해서 수업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No matter how you're going to do.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여러분들 나 보지 마세요. 나 승질 나니까 보지 마세요. 보자. No matter how는 부사절 이건 접속사입니다. 그쵸? 근데 you are going to do에서 항상 how가 있으면 what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하지만 how는 뒤에 반드시 완벽한 말이 와야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what은 의문 대명사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how는 의문 부사거든.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뒤가 완벽한 문장이 와야겠습니다. 그런데 두란 동사 뒤에 지금 목적 없죠? how를 뭐로 고쳐야 돼? what를 고쳐야 돼. 네, 한 번만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It is not until you are in a foreign country that you realize what inconvenient it is to be unable to make yourself understood. 자, 24번을 보니까 무슨 구문이죠? It is not until you are in a foreign country that you realize what inconvenient it is to be unable to make yourself understood. 자, 우선 해석부터 해보자. 해석하기 앞서서 이게 무슨 구문이죠? It is not until that 구문이죠. 항상 시험 문제에서 it is not until 나오면 잽싸게 뒤에 대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it is not until you are in a foreign country that 있죠. 여러분들은 it is not until that 밑줄을 그어야겠습니다. 뜻은 뭐뭐 하고 나서에 비로소 뭐뭐 하다지.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항상 it is not until 뜨면 뒤에 접속사 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뜻은 뭐뭐 하고 나서에 비로소 뭐뭐 하다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not until you are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살고 나서에 비로소 you realize 당신은 깨닫습니다. What inconvenient it is 얼마나 불편한지 to be unable to make yourself understood 내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make yourself understood 이거 중요하지. 왜냐하면 make란 동사 뒤에 제귀 대명사가 뜨면 반드시 되는 과거 분사밖에 나올 수 없죠. make oneself pp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답은 뭘까요? 바로 what inconvenient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what을 how로 고쳐야 돼. 왜냐하면 what은 형용사로 쓸 수는 있지만 부사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inconvenient는 형용사지. 자, what을 뭐로 고쳐야 될까요? how로 고쳐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what은 뒤에 명사가 나오지만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거든. 왜 그럴까요? what은 명사나 형용사로 쓸 수 있지만 how는 부사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what을 how로 고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은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나 부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다면 반드시 what을 how로 고쳐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4번 문제. I have to tell you how I was delighted
to receive a present from you. I have to tell you. 나는 당신께 말해야 합니다. How I was delighted.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to receive a present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제 대답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말이지 how란 말 보이죠? 다음에 I was delighted, delighted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은 자, 칠판 보시겠습니다. 봐봐.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또는 however. 또는 how. 전부 다 접속사지. 자,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만약에 이때 동사가 이 형식 동사라면 그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이 형식 동사라면 뒤에 보호로 형용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no matter how, however, how라면 절대로 그 뒤에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고 이거를 앞으로 옮겨야 돼. 알겠습니까? No matter how beautiful, however beautiful, how beautiful처럼 쓸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책을 보시면은 How I was delighted. delighted가 뭐니? 과거 분사지, 형용사지. 다 뭐로 써야겠습니까? How delighted I was.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말이죠.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들이다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How delighted I was 로 써야지 맞겠다. 이해되시겠지?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of who should represent us in the negotiations.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실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went on to discuss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위에 쓰시겠습니다. go on ing, go on 투부정사 같이 써두세요. go on ing, go on 투부정사. 25번 위에다 쓰시겠습니다. go on ing 하고 go on 투부정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go on ing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go on 투부정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계속 연결할 땐 go on ing. 그런데 쭉 한 가지 가지고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른 것을 가지고 다시 연결할 때 go on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go on 투부정사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go on 할 때 on을 전치사로 본다면 뒤는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go on ing, go on to do. 읽어보자. go on ing, go on to do. 자, 그것은 맞습니다.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of who should, 이거 뭐야? who 밑줄 가보자. 우리가 보통 who가 나오면은 관계대명사로 생각하지. 자, who가 관계대명사라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어야겠다. who 다음에 should,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하지만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대명사입니다. who가 의문대명사를 쓸 때는 앞에 선행사 나오지 않겠지. 관계대명사만이 선행사를 갖는 것이고 의문대명사는 선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who를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할지 의문대명사로 어떻게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간단히 말하면 해석하면 돼. 해석했을 때 누구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대명사고 굳이 누구라고 해석할 수 없을 땐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We went on to discuss the issue. 우리는 그 이슈에 관해서 계속해서 토론했다. 자, of 뭐니? about와 같은 말이죠. 뭐뭐에 관해서. Who, 누가 should represent us. 우리를 대표할지 in the negotiations. 협상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협상에서 우리를 대표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에 관해 계속 토의했다.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히 해석상 누구라고 할 때만 가능하지, 그치? 그때는 의문 대명사에 앞에 선행사 없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미수가 있을 때 선행사가 없다고 덮어놓고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고 Could you give some idea what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Could you give some idea?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posal? 이 제안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니?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말이야. Could you give some idea? 자, give란 동사 뒤에 some idea. 명사 있죠. 그런데 뒤에 또 what 또 명사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만약에 give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온다면 앞에는 뭐니? 간접 목적어, 뒤에는 직접 목적어 형태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some idea는 간접 목적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명사야, 그치? 그 뒤에 또 what 또 뭐냐? 그냥 명사지. 자, 보통은 명사 플러스 명사 안 되지. 명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통 뒤에 전치사 of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에 관한 아이디어, idea of, 뭐뭐에 관한 아이디어. 이해되시죠? 보통 what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 what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 이게 원래 맞는 문제입니다. idea of what 주어 동사. 자, 뭐뭐에 관한 생각이라고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것은 관용적으로 말이죠. 전치사 of를 생략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idea of what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idea what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용적 변으로서 맞다고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26번 문제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언급해보자. 원래 아이디어는 뒤에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전치사 of는 관용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지에서는 idea of what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 이때 of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틀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외로서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When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for Seoul? When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for Seoul? 그들이 언제 떠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말이다. 그치? 자, 여기서 맞는 말일까 될 말일까? When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for Seoul? 자, 여러분들은 밑에 받아 적습니다. Believe, 믿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Say, 말하다. 설마 지금 말하다 한국말 쓰고 있는 건 아니죠? 발음을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지금 한국말로 하시고 있는 거지? Think, 생각하다. Suppose, 가정하다. 그치? 동사 중에서 believe, guess, imagine, say, think, suppose는 받아줬습니다. 목적어절로 의문사절을 취할 때 의문사가 문두로 나간다. believe, guess, imagine, say, think, suppose는 목적어절로 의문사절을 취할 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줄게. believe, guess, imagine, say, think, suppose는 목적어절로 의문사절을 취할 때 의문사가 문투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27번 문제는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Do you suppose?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en they will leave for Seoul. 그들이 언제 서울을 떠날 거라고. 언제 서울로 떠날 거라고.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 그치?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Do you suppose? 라는 주절 다음에 종속절로서 when they will leave for Seoul이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의문사 when이 뭐니? suppos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when do you suppose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동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suppose가 아니라 know라면 어떻게 써요? know. 어떻게 써요? Do you know when they will leave for Seoul도 써야겠습니다. 즉 동사가 놓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동사 뒤에 그냥 의문사 줄이 붙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반적으로 동사 know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에 쓰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believe, guess, imagine, say, think, suppose라면 의문사 다음에 do you suppose 다음에 주어, 동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읽어보자. know. 뒤는 의문사, 주어, 동사지. 이번에는 의문사 다음에 자, 의문사 먼저 맨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자. believe, guess, imagine, say, think, suppose.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I asked Miss Lee what the matter with him was. I asked Miss Lee what the matter with him was. 제 문장을 분석하면 말이지. I 주어, asked 동사, Miss Lee 간접 목적어, what the matter with him was가 직접 목적어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 what은 접속사죠. 그 뒤에는 the matter with him이 주어고 was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맞는 말이지. 하지만 이것은 어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야 돼. What was the matter with him? What was the matter with him으로써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지. 집중하자. 간접 의문문에서 목적어절의 주어가 길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뀌거든. 자, 이것도 한번 받아 적어보자. 간접 의문문에서 목적어절의 주어가 길면 의문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주어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목적어절의 주어가 길면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순서로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원래는 말이죠. 항상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주어 동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길고 그 뒤에 동사가 비동사라면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점 꼭 유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답은 그랬으니 I asked Mr. Lee what was the matter with him? 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How come you called me last Sunday? How come? 자, how come은 무슨 뜻이죠? why와 같은 말이야. 왜? 라는 말이죠. How come? 왜? You called me. 나한테 전화했니?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라는 말이지. 그래서 주목할 사항은 말이죠. How come? 다음에는 주어 동사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how come 대신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뜻의 why를 썼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순서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Why did you call me last?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why가 아니라 how come이라면 의문문의 주동사 do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보자. 보통의 의문사라면 그때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 주어 동사 앞에 do를 써야 돼. 그치? 하지만 의문사가 how come으로 바뀌었을 땐 의문문을 표시하는 주어 동사 do는 필요 없고 곧바로 다음에 주어 동사 있어야겠습니다. how come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How come you called me last Sunday? 지난주에 왜 전화했니? How come? 주어 동사.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How come 뒤에는 주어 동사 곧바로 나온다. 의문문을 표시하는 주어 동사 do는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0번 문제. There has been an unsolved controversy as to whom is the real author of those dramas commonly credited to Shakespear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There has been an unresolved controversy as to whom is the real author of those dramas commonly credited to Shakespeare. 자,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There has been. 일단 말이죠. there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re 다음에 has been 동사 있고 an unresolved controversy 주어가 있습니다. 도치는 맞죠. 그런데 도치 문제는 무슨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의 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가 an unresolved controversy 삼신 단수지. 그래서 have been 쓸 수 없고 has been을 쓰게 된 것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볼 것은 뭘까요? 자, 시제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동사 as to whom is가 현재지. 자, 먼저 현재 완료와 현재는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there가 뜨면 뒤에는 동사 주로 도치가 되는 것이고 도치 문제는 수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볼 것은 수일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 C를 봤는데 앞에는 현재 완료, 뒤에는 현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B번 보시겠습니다. as to. 이때 as to는 뭐죠? 전치사지 about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격 있어야겠지. 그래서 whom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is가 동사지. 자, whom을 뭐로 고쳐야 될까요? whom을 who로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답은 B번이네. 이거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집중하시면 말이지. 봐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명사 있고 뒤에 동사 있을 때. 자, 주목할 것은 말이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단독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을 써야 돼.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고 동사 있다는 것은 통사표에 뭘 쓰겠습니까? 주어 있어야겠죠. 이런 형태라면 이때는 뭘 쓰겠습니까? 주격을 쓴다. 역시 격을 묻는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as to 다음에 whom, 만약에 as to 다음에 whom 단어 하나 있다면 whom은 맞겠지. 근데 그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is 동사 있거든요. 동사 앞에는 주격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whom을 who로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거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해보자. 해석이 아니네요. 답은 B번이고 C번 보시겠습니다. commonly. 이것은 부사지. 자, 그 뒤에 credited는 뭐죠? 과거분사지. credited. 과거분사지. 자, 모든 과거분사는 준동사지. 모든 준동사는 더 어때? 동사력 성격 있죠? 그 앞에 부사로 수식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ommonly credited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자, 준동사는 말이지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원형 이게 준동사지. 자, 모든 준동사와 동사는 당연히 동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동사는 형용사로 수식받을 수가 없고 부사로만 수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ly는 맞는 말이 되겠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common 해서 형용사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위에다가 common 형용사 쓴 다음에 expression 하겠습니다. 왜? 잘 나오거든. 자꾸 봐야 되거든. 반복이 최고거든. 자, 다음에 D번에 credited. 이것은 뭐니? 과거분사지. 명사 뒤에 과거분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credit은 뭐야? 무엇을 믿다 라는 말이죠. 목적은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 그래서 과거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to는 전치사지. 그 뒤에 명사 있으면 되겠습니다. Shakespeare.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보통 믿어지는 그 희곡들의
진짜 작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있어 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케이. 자,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1번 문제 어디가 들었을까요? 맞아서가 들었을까? It was many years after I ever had the opportunity of close and friendly contact with a man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were superior to my own. It was many years after. 참 모르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어렵죠? 자, 어디가 틀렸는지를 잠깐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겠습니다. It was many years after I ever had the opportunity of close and friendly contact with a man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were superior to my own. 읽었는데 역시 모르겠다. 그치?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주어죠. Was, 동사지. Many years, 보르스였고 after, 접속사 다음에 I ever had, 주어 동사. 1번은 잘 모르겠다. 일단 통과시켜보자. B번에 of close and friendly contact. 5번은 전치사고 뒤에는 close and friendly contact 명사 있습니다. 그렇지? 통과시켜보자. C번에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자, 우선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주어 다음에 were, 동사 superior, 보르스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D번에 to, 이것도 맞죠? 보통 말이지 superior처럼 단어같이 IOR로 끝나면 than 쓸 수 없고 to를 쓰지. 기억나십니까? superior to, inferior to 다 맞습니다. 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거로서 만약에 그 수거를 몰랐다면 말이죠. 그 문장 구조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답은 말이지 after를 before로 고쳐야 돼. after를 before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위에 적습니다. 이 문제 위에도 적습니다. it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시간, 거리, before. 자, 칠판을 쓰겠습니다. 대명사 it 다음에 be 다음에 시간 또는 거리 다음 before.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자,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t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시간 또는 거리 다음에 before가 있으면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구문으로 맞출 수거처럼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나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It was many years before. 뭐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I ever had opportunity. 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 Of close and friendly contact. 자, 가깝고도 친절한 contact, 접촉. With a man,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야?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 was superior to my own. 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남자들과 가깝고 친밀한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it is 다음에 시간, 거리가 나오고 before가 나오면 해석할 땐 뭐뭐 하고서야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지? 그걸 몰랐다면 맞출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it is 다음에 시간 나왔죠? it is 다음에 거리 있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after 아니라 before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이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opportunity of는 뭐니? 전치사지. 그 뒤에 명사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whose intellect and whose culture에서 whose는 뭐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거든.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뭐 있어야 돼?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겠습니다. intellect and culture가 주어지, were가 동사잖아. superior, 보지,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to는 말이죠. superior to, 이건 수거죠.
단어 끝이 I, OR로 끝났을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쓸 수 있어야겠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was many years.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before I ever had the opportunity. 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Of close and friendly contact. 자, 가깝고도 친밀한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누구와 함께? With men. 남성들과 함께. Whose, 어떤 남성이야? 그 남성의 intellect, 지적인 것과 whose culture, 문화적인 것이 was superior to my own. 내 자신의 것보다 우월한.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2번 문제. I had not gone a mile before I felt tired. 자,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어떤 구조냐 보자. I가 주어지. 위에 쓰시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had not pp 나왔지? 주어 다음에 had not pp 다음에 뭐 나왔냐? before란 접속사 있죠? 그 다음에 I felt 주어 동사 있지? 받아 적었으니까 주어 다음에 had not pp 다음에 접속사 before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뜻은 뭘까요?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 아, 이게 입으로 부르면 잘 헷갈리나 보다, 그치? 주어 다음에 had not pp가 나와. 그 다음에 접속사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 동사는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 before 대신에 when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써주세요. 주어 다음에 had not pp 나오고 접속사 before 또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데 동사 과거형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 적었으니까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d not gone a mile. 1마일도 가지 못해서 before I felt tired. 나는 지쳤다. 불과 1마일도 못 가서 나는 피곤해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뭐뭐 하지도 않아서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이것은 구문으로서 우리가 마치 수어처럼 암기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독해 속에서도 중요하니까 이런 구문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3번) 문제네요. I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8 years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자, 밑에 쓰시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아까는 뭐니? had not pp 했었지? 이번엔 말이죠. not이 없습니다. 주어 다음에 had pp 다음에 be from when 다음에 주어 동사야. 주어 다음에 had pp 접속사 be from when 다음에 주어 과거형 동사. 앞에 것과 똑같죠? not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했다.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했다. 자, 이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8 years. 나는 영어 공부를 8년 하고 나서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왔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꼭 암기를 해둬야 돼. 왜냐하면 자,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말이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되게 복잡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 중요한 구문이니까 꼭 암기를 해둬야겠습니다. 오케이. I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8 years. 나는 영어 공부를 8년 하고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왔다. 8년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 왔다. 접속사 뭘 쓰고 있습니까? before 또는 when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before when 대신에 after 자꾸 쓰는데 after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I'll pay for. 자, 보자. I'll pay for the grapes on the day you will deliver them.
자, 이것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잘 보시겠습니다. I'll pay for the grapes. 나는 포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이다. On the day, 그날에. 어떤 날이야? You will deliver them. 당신이 그것을 배달하는 날에. 오케이?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포도를 배달하는 날에 포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이다. 자, 이 문제는 맞는 문제일까요? 틀린 문제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맞는 문제일까? 틀린 문제일까? I will pay for the grapes on the day you will deliver them. 나는 당신이 포도를 배달하는 날에 포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이다. 아직 배달하지 않았지. 앞으로 할 거지. 그래서 미래형식 동사 will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배웠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You will deliver them은 부사절일까? 그렇지 않죠. 형용사절입니다. 왜냐하면 on the day 다음에 접속사 when이 생략되었거든. 관계부사가 생략되었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하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명사절이거나 형용사절이라면 미래 표시할 때 반드시 미령주동사 will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도 말이죠. You will deliver them은 부사절이 아니라 관계 부사절로서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will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말이지. 여러분들 적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습니다. The time, the day 조동사, the time 조동사를 일단 적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원래는 말이죠. 여기 접속사 지금 뭐가 생략되었습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야.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 부사절로서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날에, 뭐뭐하는 시간에. 이해되시겠지? 자,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 형용사절이지만 이 형태에서는 말이죠. 마치 부사절로 생각을 해서 절대로 미래 표시할 땐 조동사 will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지? 이 경우만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적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지, 그치? 오케이. 하지만 저기 굳건하게 좀 잘 헤쳐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면 쉬운 거거든. 모르면 어려운 거고 이걸 우리가 꼭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짚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시제 파트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뭘 배웠으냐면은 자, 보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고 했어. 그치? 시간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에서. 그런데 the day 주어 동사, the time 주어 동사에서 주어 동사 앞엔 뭐가 생략되었습니까? 관계 부사가 생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니? 관계 부사절이 되는 것이지. 근데 관계 부사절은 관계 대명사절과 함께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잖아. 알겠습니까? 형용사절이라면 시간 조건에서 미리 표시할 땐 반드시 미령조 동사 will이 있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태만은 예외로서 미령조 동사 will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은 분명 형용사절이지만 the day 주어 동사, the time 주어 동사 형식에서는 말이지 미래 형주 동사 will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규정들을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까지 본 다음에 다시 전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day will soon come when the Korean average lifespan reaches. The day will soon come when the Korean average lifespan reaches 80. The day, 그날은 will soon come, 곧 올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인데, when the Korean average lifespan,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reaches 80, 80세가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있잖아, 이때 왠지는 말이죠,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야. 알겠습니까? 형용사절에서는 미래 표시할 땐 미래형식 동사 will이 있어야 돼. 한국인의 수명이 아직은 뭐니 80세에 도달하지 않았죠. 앞으로 도달할 거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형식 동사 will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when the Korean average lifespan will reach로 사실 맞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왠지는 또 뭐야? 형용사절이래. 여러분들 헷갈리죠? 오케이, 잘해서 다시 전체를 쭉 한번 보는데, 지금 만약에 있잖아, 내가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나가세요. 포기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몰라도 동국대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국민대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탑7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정말 머리가 깨지겠다 싶은 날이죠. 나가세요. 그냥. 나가시고 마음 편하게 있잖아, 이거 말고 특강 수업 앞으로 듣지 마시고 본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본 수업 중에서 내가 별표 1000개 친 것들 했지? 그땐 눈 감어 그냥.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자 이제. 자, 집합 보시겠습니다. 진짜 나가면 안 돼, 근데. 자, 보시겠습니다. 콤마 주동사 있어. 그 앞에 말이지, 접속사 when이나 접속사 i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틀림없는 뭐야, 이것은? 부사절이지, 이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부사절이야. 자, 가마 주동사 앞에 부사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부사절은 뭐가 중요하냐? 해석상 시간이나 조건이면서 그것이 미래를 표시할 땐 미래형 주동사 will이 나오지만 will을 생략해야 되는 거지. 우리 봤었잖아, 그치?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지금 미래형 주동사 will은 쓸 수 없다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있지? 그럼 부사절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주어가 the day야. the day.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쭉 나왔어. 그럼 주어가 뭐니? the day가 주어죠.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어디 있어? 여기 동사 나와야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럴 경우 있잖아. the day 주어 동사 형태로 됐을 때 있지. 오케이. 이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자.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the day 쓴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말이지, 관계부사 앞에 선행수만 그대로 남겨두고 이 관계부사를 문장 끝으로 보낼 수가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주어를 짧게 만들기 위함이죠. the day만 남겨놓고 다음에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니?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에 것도 가능하고 밑에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썼을 땐 말이지, 이것을 원래는 관계부사로서 형용사절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형용사절이거든. 이게 형용사절이다 이거. 이것도 뭐니? 당연히 형용사절이지.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형용사절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요 형태일지, 저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딱 붙어있는 요 형태일지, 요 형태에서는 미래형 주동사 will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형태에서는 미래 표시한다면 미래형 주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즉 형태로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겠지. 우리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 되게 어렵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일단 들려주겠습니다. 그 형용사 들을 때 좀 헷갈리지? 오케이. 일단 펴겨주세요. 자, 이제 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문제 있지? 앞으로 특강시간에 볼 문제는 보자. 전체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한 6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탑7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문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4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연결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끔씩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는 이걸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딱 잘라가지고 이건 부사절이지. 너무 명백해. 그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 서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형식 동사 위는 쓸 수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게 문제거든. 자, 틀림없이 when절은 말이죠. 관계 부사로서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용사절이야. 원래는 말이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미래형식 동사 will 쓸 수 없고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에서는 미리 표시할 때 반드시 will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명사절은 100%야. 그런데 형용사절 중에서 관계부사절은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즉 선행사와 관계부사절이 붙어있을 때 있지. 그때는 will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 관계부사절을 문장 끝으로 보냈을 때 있지. 그때는 어때?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나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나도 맨날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뭐가 있을까요? 자,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이것은 일전에 봤었죠. 무슨 구문이죠? Not that A, but that B지. 뜻은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Not that A, but that B.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Being that it's raining, the game has cancelled.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중간에 콤마 있고 the game 주어 has cancelled 동사지. 콤마 주동사 앞에 절이 나온다면 뭐니? 부사절만 나올 수 있죠. 맨 앞에 부사절을 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being that은 뭐냐? 이런 말은 없습니다. being that을 그냥 because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Because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the game has cancelled. 게임은 취소가 되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being that이 자꾸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being that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eing that은 접속사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말에서 being that을 많이 보게 되거든. 그것은 표준 영어에서는 우리가 being that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eing that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As the use of computers has expanded, so has computer crime. 자, 이것은 무슨 구문이야? 자, 무슨 구문이죠? as, so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s 세모 표시하시고 뒤에 so 세모 표시하시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As the use of computers has expanded, 컴퓨터의 사용이 증대하듯이 so has computer crime, 컴퓨터 범죄도 증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현재 as 주어 동사로 되어 있지. 다음에 so, 다음에 뭘 쓰겠습니까? 동사적으로 도치가 된다. 먼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습니까? as so 구문이야.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인데 as 다음에 주어 동사지. so 다음에 동사적으로 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때 동사가 만약에 현재 완료 have plus pp. 그럼 이 동사도 뭐 써야겠습니까? have plus pp를 쓰지. 오케이? 그런데 있지. 이때는 have만 쓰고 pp를 생략해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So has committed crime.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반드시 생략해야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as so 구문 중요하거든요.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 근데 as 다음에 주동사 있고 so 다음에도 주어 동사 나오는데 보통은 뭐니? 동사적으로 도치가 되거든. 근데 만약 동사가 앞에가 have plus pp라는 힌트는 뭐냐? have만 쓰고 pp를 생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 점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as, so 이걸 알고 있느냐. 왜 so 자리에 빈칸 뚫어놓고 말이죠. 뭐가 들어갈 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as, so.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as 다음에 주동사는 변화가 없지만 so 다음에는 주동사 도치가 된다. 이것도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 완료일 때 뒤에 동사는 현재 완료에서 pp를 생략하고 have만 쓴다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요 하나의 문장에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잘 나와. 단골 메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겠습니다. Be that as it may, his first Mexican surgeon imbued Henry with a lifelong passion for Latin America. Be that as it may. 이게 뭐야 지금? Be that as it may. 몰라. 통과해보자. His first Mexican surgeon. 그의 첫 번째 멕시코 체류는 imbued Henry를 채웠습니다. with 뭐뭐로 a lifelong passion for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평생의 열정으로 채웠다. 이런 말이죠. 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고 앞에 be that as it may 무슨 말일까요? 여하튼 이런 말이야. 여하튼 이것은 수거입니다. 암기하시겠습니다. 동의어 뭐가 있죠? at any rate가 있죠. at any rate. at any rate. 여하튼 이란 말이지. at any rate. 자, be that as it may, at any rate는 암기하시겠습니다. 읽어보자. be that as it may, at any rate. 자, 다시 한번 더. be that as it may, at any rate.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My father worked hard that his family might live in comfort. 참 되게 어렵네요. My father worked hard that his family might live in comfort.
자,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네. 도대체가 말이지. 정말 성질나 죽겠습니다. My father worked hard that his family might live in comfort. 또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해석이 안 돼요.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My father worked 동사 보이죠? 자, 밑줄 긋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접속사 대시했지 세모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might live 동사 있죠? 밑줄 긋습니다. 동사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이때 대시 바로 접속사지. 그런데 that은 접속사로서 몇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자, that은 접속사로 몇 가지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짚어보시면은 우리가 특강에서 접속사 파트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좀 평탄할 것 같지? 지금이 가장 평탄합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 다 어려우니까.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접속사 that. 이 정도 글씨 크기 그때 보이나요? 오케이. 접속사 that은 첫 번째 뭐로 쓸 수 있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자, that 이하가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는 얘기야? 첫 번째, 주어로 쓰인다. 두 번째, 보어로 쓰인다. 세 번째, 목적으로 쓰인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접속사 대신 명사절을 그럼 접속사로 쓰였을 땐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까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여기 뒤에 perfect sentenc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쓸 땐 뒤에 뭐 쓰겠습니까? not perfect sentence.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관계 대명사 앞에는 뭐가 쓰겠습니까? 선행사가 쓰겠습니다. 이거 조심하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that은 또 뭐로 쓸 수 있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보자. 일단은 so that. 좀 작게 쓰겠습니다. such that. in order that.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지? now that. now that. 또 in that. 이해되시겠어? 즉 that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앞에 뭔가 붙을 때 가능하지. 또 뭐가 있습니까? so that may, can, will. 이제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사절 그럼 접속사가 되겠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관계부사 있지? 관계부사의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자, 장소. 다음에는 접속사 when where 나오죠? 다음에 시간이면 when 나오지. 이유면 why 나오고, 방법이면 how로 쓰지. 이때 관계부사를 where, when, why, how 대신에 다 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접속사 that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접속사 대신 말이죠. 쓰이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말이죠. 여기 어디에 해당할까? 그 해당되는 파트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책 보시겠습니다. My father worked hard that his family might live in comfort. 자, that 앞에 말이지. 오케이? 뭐 so that 뭐 없지 아무것도 붙지 않았잖아. 그치? 그 that은 뭐니? that은 명사절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that 뒤를 보시면 잘 보자. His family 주어, might live 동사.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조로 써야 되는데 주어, 보어, 목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뭐냐? 그럼 틀린 거지 뭐 이거. 알겠습니까? 자,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시커멓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will,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이때 so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뒤에 말이지 may, can, will이 없었더라면 so that 에서 so가 빠진 상태에서 that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so가 생략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별기 다 하셨습니까? 우리 저기 좀 힘들어도 말이지 접속사 파트 할 때 확실하게 해두면 그리고 복습을 하잖아. 나중에 이제 접속사가 가장 자신 있어지거든요. 할 때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 이게 확실해지지는 않죠. 복습하시고 잘 모르면 또 동영상 들으시고 해서 반복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 했지? 이제 전체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접속사 대신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혹시 명사절 또는 접속사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보통 명사절 또는 접속사는 뒤에가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이 나오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조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that은 말이지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는 선행사 있기 마련이지. 오케이. 세 번째 that은 부사절 또는 접속사로 쓰는데 단독으로는 쓸 수 없죠. 뭔가 붙어 있어야 돼. 뭐가 있습니까? So that, such that, in order that, now that, in that. 또 뭐가 있습니까?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will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것의 so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생략하고, 네 번째. 접속사 that은 말이지, 관계부사의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뒤에는 관계 부사 나오게 되어 있죠. 이 관계부사 대신에 that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책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40, 몇 번에 이게? 41번이네. 이 문제 보시면 말이죠. 앞쪽에 worked, 동사 있고 뒤쪽에 my late, 동사 있어.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 뒤에 that이 나왔죠. 근데 that 이하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뭐니? 명사절이지. 명사절이라면 문장에서 주어절, 목주어절, 보어절로 써야 되는데 주어절, 목주어절, 보어절로 쓰지 않았죠. 그러므로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뒤에 뭐가 있냐? might가 있지. So that may에서 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사절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해석해보자. 내 아버지는 그의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I'm afraid lest she 오케이. 좀 당황스럽네요. 하도 문제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자, 뭐를 고쳐야 될까요? she를 빼주세요. 네, she 빼지 말고 she 빼주세요. she는 주어도 되니까 she 빼주세요. I'm afraid lest he should die. 보통 우리가 lest should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합니다. I'm afraid, 나는 걱정입니다. 그녀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말 되냐?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 원래는 lest should의 뜻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데 앞에가 말이죠. afraid, fearful, fear 등이 나왔을 때 afraid, 두려워하다, fearful, 두려워하다, fear, 두려워하다 이처럼 두려워하다란 말 뒤에 lest should가 있으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뭐뭇은 아닐까
라고 해석합니다. 뭐뭇은 아닐까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나는 그녀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지? 보통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데 fearful, afraid, fear 이런 말 다음에 나오면 뭐뭇은 아닐까 라고 걱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3번 문제. His self-control was such that even when he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and first to undergo a most rigorous cross-examination before patently hostile judges, he remained imperturbable.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봤던 예문이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Such that. 이게 뭐야, such that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지. 자, 받아줬습니다. such that. 자, such와 that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죠. 붙어있지. 그때 뜻이 뭐니?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야. such that.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자, 이때 such that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even when he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and forced to undergo a most rigorous cross-examination before patently hostile judges, 다음에 he remained imperturbable. 어때? 완벽한 문장이죠? 너무 말이 빨랐나요? 나 혼자 한 거 같네. 자, 1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such that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맨 앞에 주어지 뭡니까? His self-control. 이거 주어지. was가 동사지. such는 뭐니? 대명사거든요. 비동사 뒤에 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근데 that은 뭐야? 접속사거든요. 오케이? that은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나와있겠습니다.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다 완벽한 문장이 쓰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글을 보시면 even when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마지막에 judges 있지. 두 번째 줄 중간에 judges 있죠. 여기까지가 대절 속에서 부사절이고 그 뒤에 he remained imperturbable 이것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such that 뒤에가 완벽한 문장 나왔잖아. 그치?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번 봐야 되는데 first to undergo 벌써 맡겼죠. 왜 맡겼을까요? first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죠. first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앞에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과거 분사로 바뀌어야겠죠. 답은 뭐니? first to go라고 써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 first라는 동사는 곧바로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고 to 부정사를 취할 때는 first를 뭐로 고쳐야 돼? first 과거 분사를 고쳐야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우리 그런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짚어보시면은 우선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allow, design, 그 다음에 force, compel, oblige, believe, think, suppose, report 이런 동사들이지. 오케이? 자, 이런 동사들은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사들이 to 부정사를 취할 것 같으면 이미 뭐로 바뀐 거야? be 플러스 pp 수동태로 바뀐 것이지.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능동일 때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고 수동일 때만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로 고치면 되는 거야? allowed, designed, forced, compelled, obliged, believed, 이거 뭐니? thought, supposed, reported 이처럼 과거 분사 들 때만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 워낙 잘 나오는 것들이죠. 아직 암기 안 됐으면 아직 암기 안 돼 있으면 꼭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답은 first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보시겠습니다. 필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보고 답으로 넘어갈까요?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고 읽어보죠. allowed, designed, forced, compelled, obliged, believed, thought, supposed,
reported. 자, 이런 것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겠죠. 과거 분사일 때만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능동일 때는 취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지 말고 해석해보자. D번 보시겠습니다. imperturbable 형용사지. 앞에 remain 이 형식 상대동사지. 가능하죠. 자, 이제 전체를 쭉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His self-control. 그의 self-control, 자제력이 was such that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even when he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자, 심지어는 그가 재판장 앞에 불려나갔을 때 and 그리고 first undergo a most rigorous cross-examination before patently hostile judges. 법정에 불려나와서 공공연히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판사들 앞에서 매우 엄격한 반대심을 받았을 때조차도 he remained imperturbable. 그런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뜻이었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His self-control, 그의 통제력이 was such that,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결과 even 심지어는 말이죠. when 언제? He was brought, 그가 불려나왔을 때 before the court, 법정에 and 그리고 first undergo. 자, first to는 뭐니? 강요받는 것이죠. first undergo, 겪도록, 경험하도록 강요받았지. 뭘 경험하도록 강요받았습니까? A most rigorous, 가장 엄격한 cross-examination, 반대시문이란 말이거든. 반대시문을 겪도록 강요받을 때조차도 before, 누구 앞에서? patently hostile judges, 공공연히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judges, 판사들 앞에서조차도 그는 he remained, 그는 유지했습니다. imperturbable, 침착함을 유지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4번은 자, It was so fine weather that we went for a walk. It was so fine weather. 이게 틀렸구나. So fine weather. 자, 이것은 보자. So that 구문인데 그 사이에 뭐 꼈습니까? weather 꼈죠. weather는 셀 수 없는 명사지. 자, so는 셀 수 없는 명사와 쓸 수 없죠. 뭔 가능하니? such는 가능하지. so를 such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so는 반드시 뒤에 명사 있을 때 부정관사 어가 나와야겠지? 하지만 such는 어가 없어도 되거든? 그래서 so는 항상 쓸 수 있는 단수명사만 쓸 수 있고 such는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so를 such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5번 문제. He ate so much food that he couldn't walk fast. 이거 뭐야 지금?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지. 그럼 뭐니? such를 써야겠죠. 하지만 여기선 so가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받아 적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 다시 한 번 더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는 such 형용사, 명사, that 형태를 쓰지만 such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that 형태를 쓰지만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는 so 쓸 수 없죠. such 형용사, 명사, that 형태를 쓰지만 이때 형용사가 many, much, few, little 이때 형용사가 many, much, few, little 일 경우는 so를 쓴다. 알겠습니까? 자, 형용사가 many 또는 much 또는 few 또는 little 땐 말이죠. such 쓸 수 없고 so를 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드릴게요.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는 such 형용사, 명사, that을 쓰지만 그때 형용사가 읽어보자. many, much, few, little 일 때는 말이죠. 뭘 쓸 수밖에 없는 거야? so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원래 so를 쓸 때는 뒤에 무슨 명사 있어야 돼?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만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 나왔구나. 복수 명사 있을 때 뭘 써야 되는 거야? such를 써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지 그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 앞에 나와 있는 것이 many, much, few, little이라면 뭘 써야 된다는 것이죠? so를 쓴다는 것이죠. 이거 보자. so much, so many,
so little, so few.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6번 문제. There was so much conversation behind me that I couldn't hear the actors on the stage. 이것도 오타가 났네. There was so much conversation behind me. the를 that으로 고쳐주세요. 설마 이거 더 넣어서 불쾌하지 않았지? that이죠. 맞아. 짜증났을 땐 성격상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so that 명확하잖아. 그렇지?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고쳐주세요. 이게 내 방식대로의 변명이 돼. 여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 There was so much conversation behind me. 내 등 뒤에서 너무나도 많은 대화가 있었다. 그 결과 I couldn't hear the actors on the stage. 무대에 있는 actors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네. 내 뒤에서 너무 많은 대화들이 있어서 나는 무대 위 배우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데 이거 뭐야 지금? conversation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러면 such를 써야겠지, 그치? 근데 앞에 much가 있네요. so로 바꿔야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Where I come from. Most teachers have to teach at two schools in order to earn enough.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 바로 where I come from이 되겠습니다. Where I come from. Where I come from. 자, 이거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Where I come from. Where I come from. 자, 여기서는 어떤 말일까요? 원래 문제는 뭘까요? 당연히 뭐니? 이거 없어지면서 이게 여기로 가는 거지? I come from where? 나는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I come from where?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 where가 앞으로 간 것이지. 그래서 where I come from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어떠니? I come from where?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죠. 왜냐면 말이죠. from은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where 품사는 부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전치사 특강에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말이지 전치사 뒤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부사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것이 예외로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일곱자 from here. 다시 한번 from here. 오케이. 해외로부터 일곱자 from abroad. 이처럼 from은 뒤에 장수 표시 부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where가 부사에서 명사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명사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re I come from. 내가 온 곳에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 I come from. 오케이. Where I come from. 맞는 말이 이겨. Where I come from.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해석하면은 Where I come from. 내가 온 곳에서는 most teachers,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have to teach. 자, 수업을 해야 합니다. at the schools, 두 개 학교에서 in order to earn enough, 충분히 벌기 위해서. 이때 enough는 뭐가 되겠습니까? 명사죠. enough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함 이런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말이죠. 페이지를 넘기시면 관계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피곤하겠네. 잠깐 쉬었다가 관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